최근 정부에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주요 소식 알아봤습니다. 청양의 한 6층짜리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용벽 작업 중 핀 불티가 번져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지난해 무역수지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충남도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594억 달러이며 전년 대비 15.4% 확대된 수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일 대전 충남 행정통합 관련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정부에서 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호석 기자, 최근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만났죠. 어떤 대화가 오갔나요? 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1일 대전시청에서 통합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센티브안을 발표했고 이번 주 민주당의 통합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동을 추진한 겁니다. 이들은 먼저 정부의 4년간 20조 원 인센티브 지원 방안에 대해 대전 시민과 충남도민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구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인센티브안에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에타 면제 등 중요한 관한 이양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안이 종속적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이들은 민주당의 통합법안에 재정권과 조직권, 인사권 등이 보장되는 고도의 자치권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시도의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안에 대해 무조건 환영 입장만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통합법안에 더 많은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지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또 이제 법안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국회에서 또 법안 심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노력을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철이 제대로 안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네, 김 지사와 이 시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번 회동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김 지사와 이 시장의 회동과 관련해 통합이라는 밥상을 차리기도 전에 반찬 가지수부터 탓하며 상을 엎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당은 논평을 통해 두 단체장이 4년간 20조 원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조차 선심성 지원과 홍보수단이라며 평가자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안이나 민주당 법안이 미흡하다면 이를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을 것이 아니라 협상하고 설득해 수정안을 관철해내는 것이야말로 정치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와 전남 등 타 시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대전 충남만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지역 경쟁력 상실은 불보듯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2026년 대전 충남 통합은 충청권에 다시 오지 않을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양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1시 5분쯤 청양군 청양읍의 한 6층짜리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19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30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으며 당시 투숙객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외벽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번지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 전국 1위, 수출 전국 2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충남도의 수출액은 971억 달러, 수입액은 377억 달러로 무역수지 594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15.4% 확대된 수치입니다.
수출 품목 중에선 메모리 반도체 단일 품목이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충남도는 수출 구조 다변화와 신흥 시장 개척을 병행해 특정 산업과 지역 의존도를 낮출 방침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통합을 국가적 생존 전략으로 천명하면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기점 삼아 광역단위 재편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은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화는 이미 시작됐다며 각 지역이 국가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규모를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역 여권 인사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는 한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비판했습니다. 박정희 의원은 SNS를 통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행정, 재정, 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성일종 의원은 SNS를 통해 대통령이 대전 충남의 정당한 요구를 반대 기류로 표현한 것은 유감이라며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바로 정부와 여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선 여야 모두 행정통합 논의에 정치적 셈법이 앞설 경우 통합의 본질적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선제 방역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AI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를 유지 중입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이번 달 20일까지 전국에서 67건의 AI가 발견됐습니다. 서산시는 AI의 차단을 위해 거점 소독 시설을 24시간 운영해 축산 차량 소독을 강화했습니다. 또 도당천부터 간월호, 천수만에 이르는 7개 구간을 매일 소독하고 있으며 취약 농가와 시설 20곳에 대해 매일 순회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안경찰서가 오는 26일부터 한 달간 보행자와 이륜차 등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교통 사망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추진됩니다. 경찰은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를 무관용 단속할 예정이며 무단 횡단과 보행 질서 위반 행위에도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 읍내 위주로 실시하던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시골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올해 60억 원을 투입해 도로망 확충과 유지 보수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홍성군은 군도 12호, 농어촌도로 구항 102호 연결도로와 은하 201호 확포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농어촌도로 결성 104호와 농어촌도로 202호 확포장 사업은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올해 보상협의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장곡면 농촌 돌봄센터와 연계한 5개 사업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량 정밀, 정기 안전 점검과 보수 보강 사업 등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지난해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로 모두 67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 67건 중 41건은 당진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했으며 나머지 26건은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당진시가 자체 처리한 민원 중 건설도시 분야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환경과 일반 행정 분야가 각각 8건과 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당진시는 올해부터 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오는 2월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산사랑 상품권을 15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합니다. 이와 함께 2월 한시적으로 서산사랑 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액을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며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10%가 적용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다음 달 1일 오전 6시부터 지역사랑 상품권 착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류 상품권은 2월 2일 농축협과 우체국 등 판매 대행점 58곳에서 개점 시간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구매한 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 7,5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이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선정된 어촌 공동체는 병술만 등 8곳으로 공동체당 최대 1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들은 어장 이용 규칙을 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춰 바지락 종폐와 모래 살포 등 자원 회복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태안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94개 공동체에 약 102억 원을 지원해 자율관리어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청양군이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추진됩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재가정신질환자입니다. 청양군은 진단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진료비와 약제비 등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청양군은 재가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간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교육, 돌봄 등 7개 분야 세부 과제를 담은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충남도는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등하굣길 보호시설과 범죄 예방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아동안전 지킴이 집과 마을 돌봄터 수를 늘릴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유괴 방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호신용 경보기 등 안전물품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이 다음 달 20일까지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을 받습니다.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준 가격은 지역 농업 여건과 생산비, 유통 구조 등을 고려해 설정됩니다. 신청 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푸드플랜 관계 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입니다. 청양군은 재배 현황과 출하 실적 등을 검토한 후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이 오는 5월까지 도심공원에 황톳길과 생활환경 숲을 조성합니다. 청양군은 사업비 6억 2,500만 원을 투입해 지천 생태공원과 백세 건강공원에 황톳길과 생활환경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천 생태공원에는 길이 354m 규모의 맨발 황톳길과 세족장, 휴게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백세 건강공원에는 약 2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관상수 등 생활환경 숲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양군은 공사 기간 중 불편이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당진시가 수도권 행복기숙사와 청년주택 기숙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진시는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기숙사는 서울 서대문구와 성북구에 있고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구로구와 금천구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본인의 부모 또는 직계존속이 당진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추천 입사생으로 선발돼 최종 합격할 경우 학생은 월 10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기숙사비는 당진 장학회가 지원합니다. 당진시 추천 입사생 신청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청양군이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주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65가구입니다. 청양군은 감량기기 구입, 설치 비용의 50%, 가구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자부담으로 인증 제품을 설치한 후 설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